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역시 이번 주에는 대면 수업을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학교 측에서 한 주 더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10주차 1교시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태 유아 교육기관의 실내 환경 구성비 활용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여기서 생태 유아 교육의 환경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생태 유아 교육의 환경 구성은 사람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잘 어울리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 살림의 환경으로 구성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태적 실내외 환경 구성은 전통사회의 가정에서 그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겠죠. 진정한 인간교육의 장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한 유아들이 생활하는 유아교육기관은 실내 환경 구성은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는 옛날 시골집과 같이 편안한 삶의 구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태유아교육과는 실내 환경 구성 및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생태유아교육의 실내 공간의 구성과 활용은 전통 살림의 방어 모습 속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전통 사회 살림집의 실내 공간은 통합된 공간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고, 또 집안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건도 자연물이겠죠. 그래서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의 숨결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연으로 가득한 공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정겹고 아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갖춰야 할 공간은 현관, 교실, 교실이라면 즉 활동실이겠죠. 놀이실, 화장실, 교사실, 양호실, 주방, 창고 등이 있어요. 먼저 보면 기본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방향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실내 공간을 통합된 공간으로 구성하고 활용한다. 두 번째로는 실내 공간은 인공적인 소재보다는 다양한 자연물 및 여러가지 식물들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즉 인공적인 거는 우리가 공장에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소재로 만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연물을 찾아서 만든 거를 말하겠죠. 세 번째로는 실내 공간은 한국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복도, 계단 등 실내 공간의 전통 가구, 전통적인 물건, 또 수확물, 말하자면 즉 가을에 수확한 거 있죠. 메주, 콩으로 만들었다는 메주, 호박, 또 옥수수, 모과 등을 잘 두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고유 색과 무엇에 익숙해질수록 구성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물건에 이렇게 든다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을 거예요. 메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메주의 총 재료는 무엇일까? 이러면서 이 메주를 바라보면서
옛날 전통의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던 된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박을 보고 옥수수를 매달아 놓은 것을 봤을 때 옥수수에 심어서 자라서 우리가 쪄서 간식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 튀겨서도 먹기도 하고 또 물에 옥수수 차로도 먹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배움을 갖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는 유아들의 손길이 느껴져야 한다. 교사의 손길이 아닌 유아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실내 공간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아이들이 만든다는 것은 콩을 우리가 수확을 했을 때 콩을 심어서 콩을 밥으로도 해먹고 또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거를 콩으로 만들어서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우리 유아들과 같이 만들어서 이 메주가 된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연의 음식을 알게 되겠죠. 메주가 즉 나중에는 간장과 된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실내 공간, 활동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활동 공간은 유아들의 주요 실내 활동 공간의 현관, 교실, 놀이실, 화장실의 환경 구성 및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현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관은 먼저 들어서면 기분이 좋고 유쾌한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우리들도 어느 집을 방문하던 어느 유치원을 방문하던 우리 집을 방문하던 현관에 딱 들어섰을 때 기분 좋으면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하고 상쾌함 있고 말끔하면 유쾌한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현관은 유아, 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원을 방문할 때 처음으로 접하는 공간이며 등원하는 유아가 친구와 교사를 만나는 공간이자 부모와 헤어지는 공간이므로 기분 좋고 유쾌한 느낌이 들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철학에 나타나는 게시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관은 신발장이나 유치원은 어린이집의 교육청을 나타나는 게시판을 배치하고 현관 공간의 면적을 고려하여서 꽃과 나무 등을 배치하면 아주 상큼하고 정겹겠죠. 다음은 현관 입구에는 그날의 점심과 간식을 전시하는 전시대를 둘 수가 있어요. 점심과 간식 전시대를 설치하면 부모들에게 유아들이 먹는 음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모와 유치원은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 부모들은 오늘 유아들을 원에 데려다주면서 오늘은 우리 유아가 뭐를 먹을까 하면 게시판을 봤을 때 점심시간에는 뭐를 먹고 간식에는 뭐를 먹는구나 하고 부모가 이거를 봄으로써 신뢰감을 쌓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실 활동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교실은 유아들이 놀이와 교육활동 등을 경험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된 실내 공간이에요. 교실을 구성할 때는 통합된 공간으로 구성하고
유아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실은 흥미 영역별로 통합하거나 반별로 실내 공간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실을 흥미 영역별로 통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은 교실처럼 세분화된 흥미 영역으로 실내 공간을 분리하여서 배치하지 않고 흥미 영역을 통합하여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서 교실 전체를 시장, 바다, 기찻길 등을 꾸밀 수가 있어요. 또 몸이 불편하거나 쉬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에는 한 공간을 조용한 공간으로 꾸며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흥미 영역별 통합으로 실내 공간은 유아들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용도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둘째로는 반별로 실내 공간을 통합하는 것은 각 반의 공간을 통합하여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놀이 시간에 자유롭게 다른 반을 오가며 유치원의 모든 유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교사의 계획하에 몇몇 반이 통합하여 한 교실에서 여러 반의 친구들이 모여서 동구, 게임 등을 주제별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실내 공간을 통합함으로써 유아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공간이 활용될 수 있으며 유아들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교실 공간은 산책길에 주운 자연물 또는 자연물로 만든 미술 작품,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옥수수나 감자, 고추 등을 다양한 자연물로 구성하여 화분을 활용하여서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겠지요. 교재교구 역시 인공적인 교재교구로 채우는 것보다는 자연 소재의 것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교실은 가정집의 아늑한 방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좋고, 또 자연 채광과 자연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공간으로 구성하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천연 소재로 만든 쿠션, 커튼 등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교육간의 실내 환경 구성비 활용에서 실내 활동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여기서 놀이실을 보겠습니다. 놀이실은 주로 동적인 놀이나 대집단 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으로 보통 교실과 유의실을 겸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죠. 유아교육기관의 놀이실은 인공적인 놀잇감이나 TV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장마나 폭설과 같이 일기 상태가 고르지 못할 때 바깥놀이를 대신하여 신명나게 뛰어놀고 구르며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을 흡수하고 유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카펫을 사용하는 것도 많으나 카펫은 청결히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세균과 먼지 등으로 인해서 유아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놀이시설은 자연채광과 자연 통풍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장실은 교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 아이들이 배변 및 화장실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자연 채광이 잘 이루어지고 벽면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밝은 자연색으로 구성하며 냄새 제거 또는 자연 통풍을 이용하여 허브 식물이나 숯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랍니다. 다음은 생태적 실내 공간의 구성 및 활용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앞서 설명한 실내 활동 공간을 구성하여서 활동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실내 공간을 통합된 공간으로 구성하고 활용한다. 교실은 폐쇄되고 분절된 공간이 아닌 넓고 아득한 공간,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흥미 영역보다는 영역을 통합하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 공간은 인공적인 소재로 구성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연물 및 식물들로 구성하고 교실의 교재구는 인공물보다는 산책길에 주운 자연물 또는 자연물로 만든 미술품, 텃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나 감자, 고추, 호박 등 다양한 자연물로 구성하여 화분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도록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실내 공간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복도, 계단 등 실내 곳곳에 전통 가구, 전통적인 물건 및 메주, 곶감, 호박 등 두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고유의 색과 멋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합니다. 실내 공간은 교사의 손길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요. 또 현관은 교육기관의 철학을 나타내는 게시판을 배치하고 현관의 공간 면적을 고려하여서 꽃과 나무 등을 구성하도록 하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자연 소재 및 자연물로 실내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내에 배치한 식물들은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주다고 합니다.
또 자연채광과 자연통풍이 잘 되는 밝은 공간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 소재로 쿠션과 커튼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은 교실 가까운 곳에 배치하며 자연채광이 잘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벽면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밝은 자연색으로 구성하고요. 특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적인 방향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연통풍을 이용하여 자연 방향제인 허브, 식물, 숯 등을 사용하도록 하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태유아교육관의 환경 구성의 활동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올 학기 동안에 배워야 할 이 활동의 유형과 목표, 자료,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또 바깥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바깥 수업을 많이 못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구성을 자세히 보면 활동명과 주제에서 곤충에 대한 주제면 자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곤충의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보고 자연물과 이용해서 친구들과 그 곤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또 활동 자료로서는 은행이나 나뭇가지, 사이펜, 본드, 솔방울 이런 거를 가서 활동을 자료하는 거죠. 미술 그림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가지고 네임펜에서 곤충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눈알을 붙이면 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우리는 직접 밖에 나가서 이런 바깥놀이에 대해서 실습을 할 거예요. 솔방울도 주워보고 본드에 눈알을 붙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곤충도 만들어보고 새도 만들어보고 튤립을 이용해서 또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미술 작품도 만드는 작품을 할 거예요. 이러한 활동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사항은 또 부모도 여기에는 참여 수업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같이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와 같이 합동순도 길러주고 서로가 소망나무도 만들 수 있어요. 한 나무를 정하여서 거기에 아이와 부모가 같이 그 나무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나무를 오고 가며 애지중지 아껴주는 거죠. 물도 주고 얼마만큼 자랐는지 관찰을 또 하면서 사랑을 아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을 한다고는 합니다. 5월 둘째 주는. 근데 또 그때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0주차 1교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10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2교시에 봬요.